안녕하세요. 달라파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구매 대행 그 노하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달라파파 구매 대행 1탄으로 미국 구매 대행 프로세스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품을 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구매 대행이라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나면 최대한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내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팔고 있는데 그 제품이 국내에는 없거나 해외가 더 싸거나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그런 제품을 한국에 있는 이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서 대신 구매하게 해서 물건을 받는 게 이게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 대행이라는 그런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이 파란색 직선이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가상의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경의 좌측에는 한국, 우측에는 해외 또는 미국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는 가장 먼저 제품 구매를 원하는 그런 고객이 있겠고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도와줄 구매 대행 사업자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만나게 해줄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 스토어, 즉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의 많은 온라인 마켓이 있겠습니다. 국경 너머에는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사오게 될 아마존, 폴로, 나이키 등의 수많은 그런 해외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을 한국에 있는 그런 고객에게 바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바로 보내게 되면 배송비도 비싸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직배송이 불가한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나 반품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매 대행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배송을 대신해줄 배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매 대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5개의 기본적인 주체들이 꼭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구매 대행이라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매가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각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고객들은 이 제품을 보고 스토어에서 카드, 계좌이체, 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제된 내용을 사업자가 확인을 해서 실제로 제품이 있는 해외 사이트에 주문을 하게 되겠고요. 주문한 제품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꼭 배대지 측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보내거나 또는 잘못 보내면 그 제품이 배대지 창고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실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이트에서 주문이 접수가 되고 배대지의 주문서가 잘 전달이 됐다면 배대지에서는 물건을 잘 받을 거고요. 여러분이 보내신 이 주문서를 보고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제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점점 차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출과 마진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사고 결제를 하면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매출이고요. 구매 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이 금액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 구매 대행 사업자는 바로 해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매입 자료가 됩니다. 배대지에 지불해야 하는 그런 배송비가 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선지급 또는 후지급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경비가 됩니다. 편의상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M,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값으로 결제한 금액을 A, 마지막으로 배송비로 지불한 금액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M인 판매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금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A, 즉 실제 제품 구매에 드는 해외 제품 결제 금액과 B의 배송비, 이것 말고도 반드시 마켓 수수료, 세금을 반영해서 C라는 마진을 꼭 포함시켜
시켜 판매가에 녹여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판매를 하고도 뒤로 까이게 되는 천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라면 제품 판매가인 M이 바로 매출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구매 대행 사업자인 경우에는 A와 B를 제외하고 남게 되는 마진이 바로 이 C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이 되겠습니다. C 금액에 대한 10%가 차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겠고요. 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요구가 올 수도 있는데 A와 B에 대한 내역을 엑셀로 잘 정리해 두셔야 이 소명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것 말고도 아직 크고 작은 디테일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상품을 등록하기에 앞서 어떤 제품을 누구에게 과연 얼마에 팔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시장 조사, 제품을 안정적이고 최대한 싼 가격에 사기 위한 노력의 소싱, 마켓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최대한 잘 노출되게 하기 위한 상품 등록과 제품을 마켓에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죠. 마켓 앞페이지에 상위 노출시켜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게 하는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떠난 제품이 이상 없이 잘 이동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트래킹 확인해 줘야 되고요. 배대지에서는 제품이 잘 입고가 됐는지, 파손되거나 누락된 물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교환하고 다시 받아서 언제 보낼 것인지 등의 이슈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배대지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배대지를 파트너로 확보하시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비행기로 선적된 이후에는 우리나라 공항에 있는 세관으로 입고가 되고요. 입고된 제품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통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된 제품은 배대지와 계약이 된 국내 배송사인 우체국, CJ택배 등등의 택배사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고객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판매가 일어나기 전으로 끊임없이 고객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질문과 요청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품 맞나요? 다른 제품은 또 없나요? 언제 와요? 등등의 다양한 고객의 CS를 처리해야 하는 게 구매 대행 사업자의 숙명입니다. 여기까지가 판매자의 관점으로 구매 대행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신가요? 혹시라도 또 아직 감이 좀 안 잡히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영상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꼭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개념 좀 심어 두시고요.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는 그냥 막연하게 뭐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뭐 제품 올리고 뭐 주문 들어오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까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과정이 보시다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복해서 처리하시다 보면 누구나가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잘 처리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각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